윤석열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왔습니다. 공권력으로 그것도 공권력으로. 심지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그런 일은 펼쳐졌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또 추미애였고요. 추미애. 자, 2022년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한 정황을 이번에 검찰이 포착했어요. 그런데 그 댓글팀의 최대 전략이 뭐냐? 추미애 공격이었어. 그 추미애 공격! 댓글팀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 상임 고문이었는데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에 있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대화방을 보면은요. 포털 사이트 댓글 부대를 모집한다. 이런 일단 그 취지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댓글로 추윤 갈등을 재부상시키고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이 막 갈등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 갈등을 재부상시키고 추미애를 공격하자. 이런 이제 댓글이 막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유통이 됐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건 좋아요. 그리고 불리한 건 반박 댓글을 달자. 이런 취지의 메시지 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무섭다. 추미애를 악마화 시켜 왔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더 엄청나게 많은 정황을 다 포착을 하셨더만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기사가 이제 어제 있었잖아요. 네, 어제 중앙일보를 네.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보좌진들이 네. 이제 집에 못 간 채로 네네. 막 수작업으로 눈 네. 부릅뜨고 댓글을 막 뒤지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때 대선이 3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2달 전인데 그때 건진법사의 그 네트워크 본부 활동이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보면 제가 했던 그 주로 페이스북으로 그 글을 올려서 그게 기사화됐거든요. 다 예언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면 그게 네. 기사화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예언적이더라. 예. 예를 들면요. 뭐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막은 이유 이제 보니 건진법사.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성질 날 만한 거죠. 너네라고 딱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조국 수사 그거 역모였나? 그때부터 역모였다 저는 그 페이스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꿈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제가 그렇게 추론을 그때 했던 거죠. 너무 정확했네요. 네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이제 악성 댓글이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그 기사에 악성 댓글이 붙습니다. 네, 확 달리는데 네. 한번 그 먼저 화면 패널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22년 대선 당시에 네네. 추미애 관련 기사에 네. 악플이 달리는데요. 그게 이 한 이제 사람이네요. 네, 닉네임으로 뭐라고 돼 있는데 어. 아마 DONG 어쩌고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A라고 네. 표시를 하자고요. 네. 근데 A가 저렇게 악플을 수두룩 달면은 순공감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방법이 패널 2번째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그 댓글을 올리자마자 11분 후 또는 5분 후에 대댓글이 막 작성이 돼요. 그 댓글에 네네. 그런데 그 A가 있으면 또 B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또 그 B가 다시 A처럼 먼저 글을 올리면 A가 또 대댓글을 다는 한 거예요. 팀으로 보이네요. 댓글 네네. 품앗이네. 그렇죠. 한 팀으로 보여. 네. A, B는. AB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공감수를 막 늘리는 거죠. 네. 그런데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제 순공감수 1, 2등을 먹은 다음에 네. 또 삭제를 딱 하는 거죠. 야. 바로 증거인멸에 들어가는 증거인멸이네. 거죠. 지가 어렵게 댓글까지 달았어. 네. 그런데 공감을 가장 많이 받아서 1등까지 했어. 네. 근데 그걸 왜 삭제해? 이건 이제 증거인멸로 보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잡으셨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갈까봐, 네. 추적할까봐. 네. 와. 네. 또 삭제를 하는구나. 근데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의 수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결국 다
추미애 악마와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댓글 달리고 조직적으로 추미애 악마하잖아. 추미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사람도 그냥 딱 보면 나빠 보여. 그렇게 되면 그게 먹히는 거죠. 댓글만 보고 아 여론이 이렇구나라면서 그렇지.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우고 가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지금 매불쇼도 댓글 못 지우게. 너도 많잖아, 지금. 표적이 된 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과 이준석 차량 동행했어요. 제가 그걸 위선의 운전대를 잡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수 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세월호에 비유했다고 기사 제목을 세월호에 악랄하게 그렇죠. 다룬 거예요. 그렇게 네, 됐구나. 아니, 세월호라는 걸 얘기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아니 세월호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아. 그 잘못 이끌고 가면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수 있다. 마치 세월호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악의적으로 바꿔서 네 그렇지. 바꾸는 거예요. 뭔지 세월호 네, 이쪽을 네. 모욕하는 아,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전례 수법이지 아주.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엉망진창으로 그렇지. 만들었잖아. 네. 예언을 제대로 하신 거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팩트니까 이미 결론 난 팩트니까. 날 지령문 보고 조금 웃겼던 게 쟤들도 추윤 갈등을 부각시켜라 이렇게 한다. 서열은 알아. 추미애 장관이 높은 거. 아 윤추라고 안 하고. 윤추라고 안 하고. 네. 야,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추윤 갈등이라는 게 진짜 갈등으로 알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를 겪어보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을 맞아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어. 맞아. 사후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거의 대통령이랑 힘이 맞먹는 존재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검찰총장은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요. 말도. 그냥 가방 들고 차에서 내리는 역할이잖아 검찰총장. 아, 실제 그렇죠. 화면에서 보면 예. 가방 들고 차에서 내려서 마이크 들이대면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러고 네, 가는 거잖아. 마지막까지도 네. 떠나는 그때까지도. 이원석 한숨 쉬는 거 봤잖아요. 그래 이원석 결국 입만 가잖아. 결국은 그 수모는 이원석이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한마디 못 하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경로했다, 점심에 뭐 먹었다, 누구랑 같이 갔다 이런 기사도 없어요. 윤석열이는 때마다 나왔잖아 그게. 때마다 경로를 우린 들었어야 누구랑 같이 돼. 밥 먹으러 가는 윤석열 사진. 네. 뭐 오늘도 경로했다. 아니, 이거 뭐 윤석열 정당이었지 정당. 검찰총장이 예. 그 채널A 사건 때문에 제가 그 저기 감찰하라고 대검 예. 감찰부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경로하면서 예. 휴가를 떠나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랬었죠. 근데 휴가 핑계가 뭐냐 하면은 종기 났다고 네. 하는데 아 맞다. 그 기사를 어떻게 쓰냐 하면 네. 장관이 정치적 압박을 해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종기까지 났다. 아, 스트레스성 종기다. 아 그것까지도 추미애랑 연결지었어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종기 이제 유발자. 엉덩이에 종기 났다고 해서 갔는데 와.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거를 또 저 한동수 감찰부장이 확인을 했잖아. 맞아요. 실제로 치료 받았나 이제 동선을 체크할 때 안 간 거야. 또 맞아, 지금 맞아. 집에 있어가지고. 예. 맞아. 아 기억난다. 아 진짜 그때 그 언론들이 이제 와서는 뭐 마치 진짜 말. 자신들은 공정한 그쵸. 심판자인 척 같이 윤석열 비판하는데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세상에. 반성들을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대한민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님한테 대정부 질문하면서 검찰총장이 종기 나서 휴가 간 거 맞습니까? 이런 거라 물어보고 거짓말한 놈한테. 근데 피해의 여파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윤석열도 싫지만 추미애도 싫다. 왜 이게 그거 세 번째나 난 못 봤다니까. 못 봤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악마화 때문에 아니 아직도 같은 남아있다. 최신데 네. 우리 최강욱 동지는 추윤 갈등 서열은 지키네 그래도 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지 왜 계속 조회수에 연연하기 때문에. 예, 조회수 수계입니다. 예. 여파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여파는 계속 존재한다고 해야 요 이슈가 더 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도 싫지만 추미애도 싫다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번째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요. 네.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님입니다. 단장님. 단장이시구나. 근데 단장님이 그래도 저의 이 목마름을 살짝 또 죽여주셨습니다. 내란범들 네.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용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다 풀려나기 직전입니다. 군 검찰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자들도 구속기간 만료일이 이제 다 됐어요. 뭐 6월, 7월 초면 다 끝나. 그러다 보니까 군 검찰도 얘네들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김용현이랑 똑같은데? 예. 어. 그 군 사법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라고. 네. 얘네들 조건 걸어야 조건부로 보석해 달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작동하는 게 윤석열이하고 심우정이가 서울법대 내란과 동문이잖아요. 된다. 네. 그러니까 추가 기소 안 하고 그냥 저 풀려나게 그렇죠, 그렇죠. 뭐 하는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까 4명 나온 게 다 한 학교 동문이잖아요. 육사 반란과 동문들이잖아. 검찰 단장이 또 육사 반란과 동문이야. 단장 또 올려주셔야지. 아, 그래요? 단장 올려야지. 단장 얼굴. 김동혁이가 단장.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 공수처에서. 자, 단장 얼굴 올려야지. 네. 네, 저 또 까먹었네. 김동현이 올려야지. 김동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진짜 내가 밀어낸다 주먹으로. 수사까지 김동혁이. 근데 이제 그나마 진상 조사 단장 우리 추미애 단장님이 나섰어요. 얘네들을 고발을 했어. 고발. 근데 고발을 뭘로 했느냐? 이것도 최강욱 의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인영이 이제 방첩사정관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방첩사에서 장성들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어요. 최강욱 묻은 최강욱 묻은 애 누구야? 작성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고. 여인영이 이것과 관련해서 네. 고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군 장성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또 민주당 인사하고 친한 네. 별들을 골라내서 숙청 작업을 하는 건데 누가 이 중에 최강욱하고 친하냐고 리스트가 있는 거죠. 왜 그랬어요? 다 배려났네. 살다 제가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닌 게 그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왜 최강욱 묻은 애들을 배제하려고 했느냐. 그 궁금해. 왜? 영구 집권하려고. 뭐냐? 얘네가 내란을 일으켜.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도 결국은 다 군검찰, 군사법부에서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걔네들이 최강욱 묻은 애들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불충하거나 뭐 기밀이 새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인형 본인이 또 2025년에는 자기가 육군 참모총장이 된다. 네. 대놓고. 그리고 그 밑에 신원보안실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첩사 기능이 이 대전복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각 군에서 올라오는 인사 파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기능을 대전복이라는 하는 게 건데 뭐냐면 쿠데타 방지 예방 기능. 아. 정부전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장군급들의 그 행태나 이런 것들 지네가 파악해야 된다 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걸 남용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정치 사찰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그걸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 나승민이라고 그 밑에 그렇죠. 여인형 밑에 있는 네. 신원보안실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나승민을 육군 감찰실장으로 자기들끼리 내정을 해놓고 근데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메모한 돌려보는 문건이 아니고 네. 보고용 문건이에요. 와, 어디까지 갔어요? 당연히 김용현을 김용현이한테 보고한 거쳐서 거지. 윤석열한테 간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추가 고발을 한 거죠. 와. 네. 근데 이게요 나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중령에서 대령 진급을 제때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구제하기 위해서 임기제 진급을 시킵니다. 2년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2년만 하고 나가는 건데
이 나승민이를 여인영이가 그걸 더 연장시켜가지고 2년을 더하게 해서 신원보안실장으로 시킨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신복을 만들어 놓고 이걸 리스트 작성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육군 감찰실장까지 이제 저기를 해놨다는 건 뭐냐면 참모총장 별 4개잖아. 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여인영이가 하나 더 달고 참모총장하고 얘는 그 임기제 진급 한 번 한 사람을 또 연장해 준 거는 거의 사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얘는 또 별 다는 거야. 육군 감찰실장은 별 하나거든. 대령도 임기제로 갔다가 별까지. 임기제 그리고 별까지.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놈들이. 그럼 엄청나게 충성심 발휘하겠죠. 예. 그리고 장관님 그거 아시죠? 얘들 밑에 이제 이 신원보안 실장은 대령이고 그 밑에 과장이 또 중령이 있거든. 네, 진모가 있어. 진모. 예. 중령이 이제 실제로 그거 적는 애야. 네, 네. 아, 그래서 네네네. 요걸로. 작성하는 사람. 걔는 또 충암고 나온 애야. 맞아요. 그걸 또 갖다 박은 네, 거야. 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아까 최강욱 리스트 어쩌고 했는데 그게 제가 전체 명단은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꽤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걔들이 그러니까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육사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한대. 아, 지금요?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네네네. 예를 들어 법원장, 네. 뭐 고등검찰부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육사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 네. 애들이 숫자가 아직은 그걸 다 차지할 수가 없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육사를 안 나온 옛날 고시 출신들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최강욱 묻었다라고 한 거야. 나는 걔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야. 그리고 그 역사가 아니. 진짜 억울하다 그 사람. 이런 얘기. 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 이게 내란 이후에 내란은 하루 만에 된다고 본 거지요. 내란 이후에 이거를 계속 영구집권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지. 이 사법행정을 군이 다 장악하는데 충성군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란의 실행 계획까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와, 그 이거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네. 근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거의 가담한 애들한테 너 지금 별 하나인데 2개 달아줄게. 너 대령인데 하나 달아줄게.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다 군인들을 고하고 연계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육사 애들끼리. 엄청 아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네. 엄청 그럼. 꼼꼼했다니까요. 어설퍼 가지고 실패했다라는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네. 엄청 꼼꼼하게 네. 했어. 네, 그러니까 아까 나승민도 진급에서 누락된 사람을 네. 임기제로 해가지고 올려주고 주요 보직을 또 약속해주고 했던 것처럼 지난번 제가 왜 정보사의 불법 수사단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던 네. 고문하고 뭐 이런 고문도구 준비시키고 했던 그 조직도 마찬가지로 김봉규와 정성욱이라는 대령들이 있는데 다 진급 누락자예요. 그들에게 진급 미끼로 실제 돈도 받았어요. 상품권도 받고 내가 청와대 용산에 있는 아무개한테 얘기해놨다. 뇌물도 받으면서 그럼 뭐 철수까지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끌어들인 포섭을 한 거죠. 와 대박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네. 노상원도 그렇고 네. 완전히 그냥 더 이상 희망 없는 애들을 일부러 모았어. 그렇지. 희망 없는 능력 애들을. 없고 희망 없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그래서 하나 잡지. 던져서 노상원 이유만으로. 자체가 성범죄자로 네, 예편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정보사 수사단의 일대에 김봉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사이버사 댓글 수사 은폐로 예편이 돼버렸거든.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구나. 붙잡아 가지고 주요 임무를 시키고 내란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가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이점이 또 하나 있는 게요. 정부에다가는 다 계엄과 관련된 자리에 지 고등학교 동문들 박았잖아. 계엄이 되면은 이제 계엄 사령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계엄 사령부 법무실이 또 설치되거든. 그거를 육군 법무실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최강욱 리스트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인데 그걸 가만 놔두면 걔가 계엄사 법무실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저하고 아는 사이면 네. 저하고 연락해가지고 이거는 저 헌법 위반이다. 내지는 이건 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겠죠. 얘기 할까봐. 네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도리가 끼지 않으면 원래 군인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 그냥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니네가 뭐 있어. 근데 그럴 수 이거를 육사 출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방첩사 법무실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계엄이 터지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법무실장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법원 검찰을 이제 휘적거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법부문까지도 이거는 반란가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충함이 박혀 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니 그거 알려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저 단장님한테 많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보를.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전화하면 아 지금 정보예요 이게? 지금 아니 요새, 지금 뭐야? 지금 저런 얘기를 이 내란 특검팀에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예. 지금 내란 특검이 이 고검 사무실 빌려가지고 가 있잖아요. 네. 되게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들끼리만 소통이 되고 맞아. 이 언론과 국민의 시선은 은폐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저 얘기를 계속 해야, 해야 되는 됩니다. 거죠. 네.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이번에 아까 그 걔네들 내란 범죄자들 네. 고발했잖아 공수처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맞지? 그렇죠. 이거 당연히 수사했어야 되지. 당연하죠.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고발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한 놈들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한 놈이 누구야? 심우정이 또 이렇게 만나는구만. 박세현이 또 이렇게 만나는구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단장님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또 했습니다. 네, 특수 직무유기로. 특수 직무유기 예, 예. 고발했어. 네. 사실 그 심우정이를 네. 우리 의원님이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왜요? 아니 뭐 공사는 뭐 정확하신 분이긴 그렇죠. 아니 하지만 추미애 장관님 네. 계실 네. 때는 또 추 장관님한테 충성한다고 거의 눈물을 글썽이던 애거든 심우정이가. 심우정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짜 나쁜 기조시장이었잖아. 기조시장.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악인이면 그 부하들도 악에 물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장관 할 때 기조실장이었을 때는 굉장히 잘 따라왔거든요. 네. 선한 얼굴 하면서. 그렇지.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했어요. 네. 네. 그거는 좀 저는 이제 요즘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네. 우두머리가 나쁜 놈이니까 악성이 드러났느냐? 네. 아니면 원래 악한데 네. 우두머리가 선하면 잠깐 가면을 쓰다가 그렇지. 본질로 돌아가느냐? 맞아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그렇지. 이게 그 안면 바꾸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공무원도 네. 많고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샥 이렇게 하는 거 많은데 그 이 마스크 전환의 속도가 가장 편차도 넓고 신속한 게 검사야. 제가 한 40년 가까이 얘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봤다고 그랬잖아요, 걔들을.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보면은 네. 거의 병검이네. 변검도 그런 신속한 변검이 없어. 정말로. 아니 그리고 지금 심우정 총장은 이상한 의혹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다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름이. 백혜련 경정 마약 수사 외화부였고 인천지검장 맞아. 그때도 이름 나오더라고. 또 나왔고 네. 결국에는 윤석열 풀어주는 것도 저는 심우정이라고 보거든요. 심우정이 그때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네. 다만 잠깐 순했던 때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순했었어.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흑역사였을 거예요. 네. 네, 나머지는- 착한 놈이 아니 아니다. 오히려 저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때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앞장서서 충성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어. 네. 아니 그러다가 저놈이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징계해야 되는 거 그 서면에다 협조 사인 하라고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못 하겠다고 그 나 상황에서는. 진짜. 그러네. 진짜 나쁜 놈이 아, 아니야. 보통 그래. 나쁜 놈이 아니야. 아무튼간에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했단 말이야. 이 중요한데 그래서 특수직무유기로 이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자, 또 심우정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비아폰 얘기할 때 또 나왔어요 이름이. 너무 놀랐어. 그래서 저는 의원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민정에 계셨잖아요. 예. 민정에.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하고 비와폰으로 통화한다. 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예. 플러스 민정에 또 계셨으니까. 네. 민정수석과 영부인이 비아폰으로 통화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짓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휴대전화로 그렇게 저 수석 비서관이 무슨 국무위원이나 내지는 정부위원하고 통화한다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때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왜 임기 시작할 때 맨 처음 일정이 합참의장한테 군 지휘보고 받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전화기 들고 왜 네. 저기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화폰이야. 그 그게. 비아폰이지. 예. 핸드폰 말고. 그런 걸 비화폰으로 하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거시면 그 비화선으로 연결돼 있는 전화는 막 불이 번쩍번쩍 막 이렇게 와 전화가.
안 받으면 진짜 그거 안 받으면 난리야. 막 이렇게 온다니까. 그것만 받지. 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주식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비화폰은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중에 제일 황당한 일이고. 그게 제일 황당하고. 일이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들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황당한 일이고. 그것도 황당하고. 그나마 가능한 거는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 정도는 보안 사항과 관련해서 네. 쓸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군 지휘관들도 휴대전화 비화폰은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장들이니까 걔들은 비화폰 쓸 수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국가 1급 비밀을 뭐 미사일 어디다 때릴까 뭐 이런 거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숨겨야 될 얘들만의 비밀이 있었던 증거인 것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김건희가 이제 7월에 썼던 비화폰 같은 경우는 자기 수사와 관련된 얘기였을 것 같고, 그렇죠. 뒤쪽에 이제 비화폰은 그 누가 이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 그 내란폰이다. 내란폰. 그거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맞아요. 일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내란도 있고 또 명태균이 음. 한 달 안에 나를 구속하면 한 달 안에 날아갈 거야. 네, 윤석열 그 얘기를 얘기를 한 했잖아요. 뒤에. 네. 네, 그 무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촉발이 돼서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는 가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내란폰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군 비화폰 예산이 갑자기 굉장히 대폭 증액이 늘어나죠.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음. 그러니까 내란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기획하고 위해서. 준비한 것을 그렇지.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윤석열이가 네. 보안의식이 이렇게 투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 휴대전화 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마누라가 다 만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나도 윤석열하고 통화한 적 있다 그랬잖아. 네. 검찰총장 때. 아, 그렇게 예. 보안의식이 투철하면 주도 비화폰으로 했어야지. 나 일반 전화로 해서 내가 전화번호 갖고 있어서 체리따봉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보내볼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있어 번호.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의식이 없는데 내란 준비하느라고 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 네. 아니, 보안의식이 얼마나 없는지 김건희가 김주현이랑 통화한 건 비화폰인데 윤석열은 이전에 그래, 통화할 그냥 때 전화. 자기는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어. 대통령은 일반 폰으로 해.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그 내용? 네. 진짜 얼마나 윤석열이는 그냥 막무가내야. 이종섭이한테 전화. 윤석열이 김주현이랑 통화할 때는 7월 3일에 보면은 저 일반 전화예요. 근데 다 김건희는 일반 전화. 예, 보안 의식이 철저해. 봐. 예. 누가 실질적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 수 있지. 야, 예. 레전드야. 레전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적에 어떤 집단적인 범죄가 있을 때 거기서 최고의 단서로 찾는 게 대포폰이란 말이에요. 대포폰 통화 내역을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얘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얘들 비화폰 쓰는 거 보면 그때 대포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포폰 대신 비화폰 쓰는 거야. 맞아. 이제 정부에 있었으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수사 단서라서 이게들 마침 또 풀려 나오면 내란 특검이 그걸 기화로 바로 집어넣으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빨리 수사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